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 Y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은 많아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리츠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는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흔히 거래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GFC 이후 부동산 폭락기를 거치면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다. 부동산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자 다시 한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적은 돈으로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츠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즉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아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트러스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 두겠습니다. 트러스트 영상을 보시면 트러스트의 종류 중에 유닛 트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닛 트러스트의 개념으로 공동 구입한 부동산을 쪼개어 유닛 단위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리츠의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목돈을 내지 않아도 부동산 직접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에서 렌트비가 나오면 투자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합니다. 이익 분배는 매달 분배하기도 하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분배하기도 합니다. 호주는 거의 6개월이나 1년에 분배를 하는데요. 이 이익의 분배 시에도 트러스트의 개념이 성립됩니다. 이익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고 그 해에 분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컴 스트림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매년 적은 돈으로도 렌트 인컴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으로 개개인의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 리츠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호주 주식시장인 ASX에 상장되어 호주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스트레일리안 리츠를 줄여서 A-리츠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이 리츠를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미국 그 리츠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A-리츠라고 특정하시면 호주 리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물론 이제 상장되지 않고 적은 규모로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프라이빗한 회사인 경우에는 리츠 운영 회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미니멈 투자 금액을 알려주고 매년 수익 배당금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장된 A-리츠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펀드랑 비슷하나 리츠는 만기일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습니다. 이런 리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냐에 따라 성격이 틀려지는데요. 첫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트러스트는 주로 산업용 부동산인 창고나 공장, 산업공장 층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렌트 수익이 아무래도 레지덴셜보다는 좀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 트러스트로 말 그대로 사무실 등의 렌트를 노리고 시내와 시내 주변의 사무실에 투자를 하고 호텔 앤 레저 트러스트는 호텔이나 영화관 등의 레저 공간에 투자를 합니다. 리테일 트러스트는 소매상인 쇼핑센터나 유사한 종류의 투자를 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게 호주에 100개의 쇼핑센터를 가진 비시니티가 있습니다. 물론 비시니티는 디벨롭먼트도 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100개 이상의 쇼핑센터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모든 부동산에 복합적으로 투자하는 스테이플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디벨롭먼트나 펀드 매니지먼트 등도 함께 관리합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꼭 호주 부동산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해외 부동산 등에도 투자합니다. 그럼 이 리츠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는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관리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관리해주고 나는 렌트비만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렌트를 하더라도 어차피 부동산에 관리비를 줘야 되고 또 뭐 렌트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하면 플러머나 전기 기사도 보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이 사기 힘든 덩치가 큰 상업용이나 쇼핑센터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처럼 거래되긴 하지만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가격 움직임과 연동한다는 건데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직접 투자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당금보다는 높은 렌탈 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수익금을 배당금이라고 하긴 하는데 유닛 홀더들에게 디비던드처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을 나열하긴 했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인컴이나 다이버시티, 리퀄리티 이 세 가지 단어로 즉 수익과 분산 투자, 유동성 이렇게 장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배당금처럼 수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해 수입에 따른 인컴 텍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리츠는 트러스트 개념으로 회사에서 회사 텍스를 떼고 주는 이 30% 프랭킹 크레딧이 없다는 겁니다. 리츠에서 주는 수익은 엄밀히 말하면 배당이라기보다는 렌트 수익의 분배의 개념으로 보통은 프리텍스 베이스로 지급하기 때문에 프랭킹 크레딧이 없습니다. 분배되는 모든 수익은 이자 수익처럼 개인의 인컴에 포함되어 세율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는 프랭킹 크레딧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다른 고배당주보다 수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부동산 급상승 시 그 혜택을 개인이 다 누릴 수 없고 나눠 가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손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처럼 부동산이 거래되어 실제 부동산 변동 가격보다 주가로 평가되는 부동산 리츠의 변동성이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있어 사고 팔 수 있긴 하나 거래량 면에서는 일반 다른 주식의 거래량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부동산 리츠의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10%, 15%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어야 이 부동산이 오르는 대세에 발맞춰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 듣고 나면 부동산 투자이긴 하나 주식처럼 가격이 변해서 주식시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점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과 연계가 더 크기 때문에 부동산 대체 상품이 될 수 있고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 회사들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서 가격이 오릅니다. 물론 부동산이 내리면 리츠 가격도 내리겠지만 렌트 수익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주식과 차이점인데요. 회사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서 배당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할 수 있고 또 수익이 날 때도 미래 회사 성장을 위해서 수익을 배당으로 주지 않고 회사에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츠의 경우에는 트러스트로 수익을 반드시 분배해야 하고 부동산으로 렌트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 틀리겠습니다. 물론 렌트비가 내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익이 좀 줄어들긴 해도 부동산을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해도 어차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게다가 개인 투자 리스크는 100%가 됩니다. 호주 주식시장인 ASX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이 ASX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리츠 상품입니다. 현재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리츠는 표에서 보듯이 47개입니다. 그 중에서 리테일 마켓에 투자하는 리츠가 33.32%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인더스트리얼에 투자하는 리츠가 23.93%로 많습니다. 이 중 탑5 리츠가 여기 원형 그래프, 오른쪽 원형 그래프인데요. 상장 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순으로 뽑은 5개의 리츠 회사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굿맨 그룹은 스테이플드 투자, 즉 부동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나 펀드 매니지먼트 등을 포함해 부동산에 관련한 자산 운영을 모두 하는 회사로 한 해 동안 주가가 9불 85에서 16불까지 광범위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리츠 회사는 분산 투자의 매력은 더 크지만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리츠 회사가 가진 자산은 보통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가끔은 이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호주 지역 내에서만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리츠 회사를 찾으실 때 고려할 사항은 부동산 중에서도 어느 섹터가 더 오를지 내릴지 하는 전망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리츠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도 따져보고, 또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덩치를 키우기 위해 빚을 내서 그 레버리지로 더 큰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하고 더 큰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나중에 이율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인 경우는 한 리츠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여러 섹터에 있는 각 리츠들을 조금씩 사두면 더 큰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호주 리츠 중에는 차일드케어 프로퍼티만을 골라 투자해서 렌트비가 나오는 CQE 같은 곳도 있으니 안정된 부동산을 찾을 경우는 대안도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사고 싶지만 목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대출 규제가 더 커져가지고 대출도 힘든 경우도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매년 한 1,000불씩만 모아서 한 가지 리츠를 뭐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저거 이런 식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부동산에 이렇게 찔끔찔끔 투자를 하는 것도 또 다른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인 것처럼 리츠 상품을 고를 때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